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분노와 통쾌함이 교차합니다. 한 가족이 전세 사기를 당해 3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했고 경매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추적 끝에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세금을 받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집주인의 치밀한 사기 수법과 피해자의 완벽한 역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편의상 태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태민 씨는 IT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5년 차이고 6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태민 씨 가족은 2년 전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로 살았어요.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태민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강남 쪽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강남? 전세금이 비싸지 않아? 그래도 애 교육 생각하면. 알았어. 알아보자. 태민 씨 부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송파구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32평형, 전세금 4억 원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응, 학교도 가깝고 좋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전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분이 급하게 내놓으셔서 조건도 좋아요. 집값은 얼마예요? 8억 원이요. 전세금 4억이면 갭도 충분하죠. 태민 씨는 안심했습니다. 집값 8억에 전세 4억이면 갭이 4억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보셨어요? 네, 깨끗해요. 근저당도 없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없었습니다.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태민 씨는 계약금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일이 됐어요. 태민 씨는 은행 대출 1억과 이전 집 전세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자기 돈 5천만 원을 합쳐서 4억을 마련했습니다. 집주인분 만나러 가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 3억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언제 하나요? 내일 법무사 통해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여보, 등기 다 됐어. 다행이다. 이제 이사 준비하자. 태민 씨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어요. 딸도 유치원에 잘 다니고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법원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뭐야, 이게? 태민 씨는 황급히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액 5억 원. 5억? 근저당이 5억이라고? 태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즉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국민은행, 채권 최고액 5억 원, 설정일자, 2년 전월일. 근저당이 전세 계약하기 2개월 전에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태민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에 근저당 5억이 있었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제가 확인했는데 없었는데. 지금 등기부 보니까 있어요. 2년 전에 설정됐어요. 그럼 제가 확인할 때는
순간 태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일부러 근저당 말소 후에 다시 설정한 거구나. 사기였습니다. 태민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태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집주인 연락처 알고 계세요? 네,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 박성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태민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전세금 4억이.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태민 씨는 다짐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전세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가 진행 중이시군요. 일단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 요구요? 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을 나눠받는 거예요. 하지만요? 근저당 5억이 선순이면 그쪽이 먼저 받습니다. 전세권은 후순이고요. 그럼 제가 못 받는 건가요? 집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달렸죠. 8억에 팔리면 근저당 5억 갚고 남은 3억 중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3억이요? 전 4억인데 1억은 못 받으실 수 있어요. 태민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억은 태민 씨 가족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집주인 재산을 추적할 수는 없나요? 가능하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찾아도 이미 처분했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집주인 박성수의 재산을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 뒤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박성수는 다른 아파트를 3채 더 가지고 있습니다. 3채요? 네, 모두 전세를 끼고 있어요. 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네요? 네, 최소 4가구 이상입니다. 태민 씨는 분노했습니다. 계획적인 전세 사기범이구나. 그리고 박성수는 처와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를 전처 명의로 넘겼어요. 재산 은닉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도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 아들 명의요? 네,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민 씨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사회행위 취소 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은닉 목적이 명확하니까요. 그럼 소송하겠습니다. 태민 씨는 박성수를 상대로 2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형사, 사회행위 취소 소송 민사. 형사 재판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피고 박성수는 계획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4개 아파트의 근저당을 숨기고 전세를 받았으며 총 피해액은 15억 원입니다. 박성수는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도주 중이었거든요. 피고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이 박성수를 추적했습니다. 3개월 뒤 박성수가 검거됐습니다. 지방 모텔에 숨어 있었어요. 박성수 전세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성수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박성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성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박성수한테 돈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판결 받아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중요합니다.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 박성수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전처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태민 씨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전처 명의 아파트 시가 6억과 아들 명의 빌라 시가 3억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합니다. 박성수 전처와 아들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재산 분할 받았습니다. 전처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기가 전세 사기 직후입니다. 재산 은닉 목적이 명확합니다. 판사는 태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해 행위가 인정된다. 전처 명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 빌라를 원상 회복하라. 그리고 이를 경매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 태민 씨는 승소했습니다. 전처 명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6억에 낙찰됐어요. 아들 명의 빌라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2억 8천에 낙찰됐어요. 총 8억 8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팔렸어요. 7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총 16억 3천만 원이 배당 재원이 됐습니다. 배당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근저당 5억 원이 배당됐습니다. 남은 돈은 11억 3천만 원. 그 다음 태민 씨를 포함한 4명의 전세 피해자들에게 배당됐어요. 태민 씨는 전세금 4억 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여보, 다 받았어. 4억 전액. 정말? 진짜로? 아내는 울었습니다. 응, 우리 이겼어. 태민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겼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태민 씨가 소송 안 했으면 우리 다 못 받았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태민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박성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재산도 모두 압류당했어요. 전처와 아들도 사해행위 공범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 가족은 전세금 4억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했어요. 여보, 이번엔 등기부 3번 확인하자. 그래. 그리고 집값 대비 전세 비율도 체크하고. 그리고 집주인 직접 만나서 신분증 확인도 하자. 태민 씨 부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 태민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받을 수 있어요. 태민 씨는 피해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성수는 치밀한 전세 사기범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4개 아파트에서 사기를 쳤어요. 재산도 미리 은닉했고요. 하지만 태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탐정을 고용해서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 결과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집값 대비 전세 비율, 집주인 신분 확인. 둘째, 전세 사기 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대응하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활용하세요. 집주인이 재산 은닉했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세요. HUG 보증 들면 안전합니다. 다섯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변호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